백성을 등진 왕. 상부의 폭정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의 두 아들 또한 압이 못지 않았다. 일찍이 태자로 책봉된 장자나 차자나 판에 박은 듯 오만하고 폐악스러워 궁궐 안에서 노상 분탕질을 치다 그마저도 지겨워지면 골 밖으로 나가 사고를 치기 일쑤였다. 가까이로는 궁궐을 지는 현장에 나가 거들먹거리며 노역자들을 노상 괴롭혔다. 노역장에는 전국에서 15세 이상의 남녀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젊은 여자들도 제법 섞여 있었다. 어느 날 태자는 여자들이 석가래를 다듬는 곳으로 행차해 이리저리 눈길을 돌려댔다. 그런 그의 얼굴에서는 일국의 태자다운 위신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요망하고 탐욕스러운 데다 잔인하기까지 한 눈빛만이 희번덕이고 있었다. 남자란 말이야 여자의 조통이나 사타구니에만 몰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좀 더 무심한 데서 여자를 느끼는 법이야. 태자의 곁에는 항상 개똥 같은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패거리들이 항상 따라다니곤 했는데 권력자 주변의 인물들이 늘 그렇듯이 이들은 어느 대목에서 웃고 어디에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또 어디에서 맞장구를 쳐주어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아청꾼 하나가 잠옷 궁금하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태자에게 물었다. 무심한 대란이요? 발이다. 네? 무식한 상끝들은 발이며 발가락이며 발톱을 마구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지만 사실 여자가 감추어야 할 건 발이란 말이야. 이 무식한 놈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무리 그렇기로 저통보다 발이 더 중요하다니요. 너희처럼 둔한 놈들이야 여자가 신을 뽑고 발을 내밀 때의 그 오묘한 맛을 알 리가 없지. 남자는 여자의 발이 눈에 쑥 들어오는 순간 여자마다의 고유한 신호가 눈앞에서 탁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얼굴이나 저통에서는 그런 게 안 느껴지거든. 한번 보겠느냐? 여기 있는 여자들 얼굴을 다 가리고 발만 내놓게 해라. 오늘은 발만 보고 여자를 골라야겠다. 이내 호위병들이 노역장의 여자들 모두를 일렬로 앉힌 다음 발만 뻗도록 했다. 태자가 한 여자를 가리키자 호위병이 얼굴을 가린 손을 내리게 했다. 이런 태자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획 고개를 돌리고는 다음 여자들의 발을 살피기 시작했다. 발과 얼굴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닌 모양이죠? 물론 발은 발이고 얼굴은 얼굴이니까. 그러나 대략 발이 고우면 얼굴이 꼭 예쁘지는 않더라도 뭔가 있단 말이야. 예쁘지 않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잡아끄는 그런 게 있어. 틀림없어. 태자는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해 얼굴이 상할 대로 상한 여자들 사이를 훑고 다니면서 온갖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년 손을 얼굴에서 떼봐. 태자가 다시 한 여자의 발을 지목하자 호위병들이 얼굴을 내놓게 했다. 크하하하. 어떠냐? 내 말이 맞지? 태자는 몸을 떨고 있는 20살 정도의 여자를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아청꾼이 즉각 태자의 비위를 맞추고 들었다.
이것이 얼굴에 온통 먼지를 덮어쓰고 있어서 그렇지 자세히 보니 정말 어딘지 오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을 보고 이런 미인을 골라내는 재주를 가진 분은 세상에 태자전화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얼굴은 갸름하고 작으면서도 발은 곰처럼 큰 여자도 있고, 발은 작고 가늘프면서도 얼굴은 말이나 소처럼 하찮은 것들도 있는 법이니, 발을 보는 데는 무슨 화려한 요령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다. 일단 발을 보는 순간 어떤 척이 와야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 가서 함부로 발을 볼 줄 안다느니 하면 안 된다. 이를 말씀이십니까? 저희 같이 천박한 것들이 어찌 태자전화의 그 고고한 취향을 흉내내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저통이나 사타구니가 좋을 뿐입니다. 흐흐, 천박한 것들. 자, 이제 저 계집을 데리고 그만 돌아가자. 오늘은 물건 하나 건졌다. 태자는 여자를 말에 태운 채 수십 명의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말머리를 궁궐로 돌렸다. 상부는 이런 자식들을 한 번도 야단치는 법이 없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을부를 찾는 데만 쏠려 있었다. 지난번 신성 don명제에 들렀다가 을부가 연호가 결승에서 맞붙는 현장을 목격한 후로 상부의 근심과 두려움은 커져만 갔다. 상부는 현상금을 크게 내걸고 을부를 고변하게 하는 한편 직찰대로 하여금 방방곡곡 살피도록 했다. 직찰대는 모두 무예가 뛰어난 자로 구성되었는데 전국을 자명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수상한 자는 직접 검색하여 현장에서 무참하게 살해하기도 했다. 아직 들리는 소식이 없느냐? 상부는 최근 들어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직찰대를 닥달했다. 오늘도 직찰대를 총괄하는 대장을 불러 다그치는 중이었다. 직찰대장 해초는 나름대로 상부의 기분을 살려주기 위해 말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검색 과정에서 수상한 놈들은 가차없이 죽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운데 을불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음 넣으십시오. 그 놈들이 모두 순순히 죽었나? 상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아무 저항 없이 죽었느냐 말이다. 직찰대는 모두 출중한 무사로 편성되었고 필요하면 군절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일단 찍히면 저항이 무의미합니다. 직찰대장 해초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러면 직찰대가 너를 죽이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 폐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신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뜬금없는 물음에 당황하여 해추가 답을 못 내자 상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로 맡겨놓는 상황이라면 아마 다섯은 죽어 나자빠져야 저를 어떻게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직찰대 다섯은 일반 군절 몇에 해당하느냐? 적게 잡아 20명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을불로 의심되는 자를 잡거나 죽일 때 직찰대 다섯이 죽거나 군절 20명이 죽은 적이 있느냐? 폐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직찰대 다섯은커녕 지금껏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멍청한 놈. 그러니 내가 안심이 안 되는 것이다. 너는 머리통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느냐? 내 생각에는 을불이 그렇게 호락호락 잡힐 것 같으냐? 지난번 신성에서 그놈의 무예 실력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해초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을불을 못 봐서 하는 소리야. 그놈이 어릴 때부터 달걀을 그리도 따르며 일찌감치 무예를 익히더니 지금은 일당백의 무사가 되었어. 하지만 이 해초 충분히 을불을 무릎 꿇을 능력이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상부는 6년 전 처음 해초를 만났던 날 떠올렸다. 그때 상부는 선비적 모형회가 서부 반면에 남서성을 침공해 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는 오히려 신이 났었다. 마침 주색 잡기에도 어지간히 지쳐있을 때였고 민심도 그리 좋지 않은 터에 뭔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모형선비는 궁벽한 북방에 운가하며 노략질이나 일삼던 작은 부적에 불과했으므로 상부는 오랑캐 사냥 정도로 생각하고는 전쟁놀이를 앞둔 어린아이처럼 들뜨기까지 했다. 백성들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오랑캐를 물리친 자신을 추앙해 맞지 않을 것이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자신이 달가 이상의 위명을 떨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내가 직접 나서 적을 물리치리라. 나의 갑옷을 준비하라. 숙신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를 지휘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산부가 전장에 나가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갑옷을 입겠다는 건 왕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태대형이 나서서 만류했다. 폐하, 본시 제왕은 억체를 가벼이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제왕이 변을 당하면 바로 나라가 기울기 때문입니다. 부디 영을 거두어 주소서. 하하하, 태대형, 내 손으로 적장이 먹을 베어 가지고 돌아올 것이니 염려 말아라. 상부는 고집을 꺾지 않고 기어이 갑옷을 챙겨 전장으로 나갔다. 달가가 키워낸 막강 고구려군은 그때까지 패배를 모른 채 숙신 등을 평정해왔기 때문에 상부의 자신감은 충만하다 못해 홀로 넘칠 지경이었다. 도성을 출발하여 서북 지난 상부는 남서성이 동쪽 편원에 진을 친 다음 재장을 모아 군략 회의를 열었다. 척후를 놓아 적을 살펴놓냐? 처음 상부의 전쟁놀이는 제법 그럴듯했다. 네, 적의 군세가 얼마나 되더냐? 300 정도입니다. 뭐라? 300? 3천이 아니라 300이란 말이냐? 그러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적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얘기에 그만 상부의 자만심이 폭발하고 말았다. 어디냐? 놈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즉시 출정하겠다. 상부는 자신의 위명을 드높일 기회라 생각되자 서둘렀다. 그러나 이어지는 보고는 맥이 빠지는 내용이었다. 말씀드리기 성고하오나 그들은 이미 말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여봐라. 어서 내 칼을 가져오너라. 상부는 적이 완전히 추격을 벗어나 버릴까봐 마음이 급해졌다. 보하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부는 단 500기만 거느린 채 서둘러 앞으로 달려나갔다. 정예군 500이면 까짓 이름도 없는 모형선비 300 정도는 사정없이 터멸할 수 있으리라는 게 상부의 계산이었다. 어서 서둘러라. 놈들이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남서성을 지나 반나절을 쉬지 않고 달렸는데도 모형선비와 군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제 막 단풍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산과 평원에는 고구려군의 말바꿈 소리만이 울렸다. 폐하,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군사를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놈들의 뼈를 추리고 살을 씹어먹을 참이었는데 도망을 쳐버리다니. 그렇게 상부가 헛심만 쓰고 군사를 돌려 얼마 가지 않았을 때였다. 슝! 갑자기 허공을 가르는 파열음과 함께 화살이 날아와 군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아, 적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적이 안 보인다고 길길이 날뛰던 상부였지만 정작 매복했다 달려나오는 일단의 적병을 보자 사색이 되고 말았다. 이 이놈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구나. 어서 적을 맞아 싸워라.
산부의 외침에 군사들이 싸움에 나섰지만 이미 산부의 자면심에 전염된 군사들은 전혀 경계를 하지 않은 탓에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폐하 어서 피하십시오. 위험하옵니다. 그래 어서 빨리 길을 터라. 산부가 호위대의 엄벌을 받으며 간신히 목숨만 살려 달아나는 참이었다. 개떼처럼 쫓아오는 모형선비의 군사들이 산부의 말에 거의 달라붙는 순간 갑자기 앞에서 거구의 사나이 하나가 긴 창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지쳐들어오는 게 보였다. 사나이는 혼자 미친 듯이 창을 휘둘러 순식간에 선비 병사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하더니 입에서 천둥 소리를 토해냈다. 신성태수 고노자의 부장 해추가 여기 왔다. 이놈들아, 순순히 먹을 내놓아라. 순간 선비병사 하나가 칼을 빼들고 산부의 등을 내리쳤다. 그러나 그의 칼끝보다 해추의 창이 빨랐다. 해추가 상부를 스치며 허공 중에 팔을 쭉 뻗자 칼은 퉁겨졌고 이어진 동작의 병사의 팔이 나무 토막처럼 땅바닥에 툭 떨어져 내렸다. 태왕폐하, 고노자 태수의 명령으로 해추가 왔사옵니다. 이제 심려치 마시옵소서. 모형선비의 병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해추와 고구려군에 대항해 칼을 휘둘러 보았지만 신성군사의 용맹함을 당할 수 없었다. 신성태수 고노자는 국토의 최전선을 지키는 장수답게 모해가 출중하고 기상이 웅혼했으며 병사 하나하나를 제살부치처럼 여겼다. 그가 보낸 부장 해추의 무예 역시 대적할 자가 없어 그의 등장으로 전세는 일거에 역전되었다. 모형선비 군사들은 달아나기 바빴고 기세가 오른 거구려군은 달아나는 적을 쫓아가 베었다. 싸움이 수습되고 나자 산부가 장수를 보고 물었다. 내 이름이 해추라고 했더냐? 그러합니다. 너의 무공이 실로 놀랍도다. 해추, 이제부터 너를 호위대장에 봉하노니 앞으로는 짐이 어디를 가든 곁에서 보위하도록 하라. 목숨을 걸고 명을 받들겠나이다. 산부는 긴 회상의 날개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라면 을부를 이길지 몰라. 아니, 분명 이길 거야. 폐하, 서장이 곁에 있는 한 모든 근심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해추를 향해 산부는 손에 든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서전에서 올린 것이니 봐라. 산부에게는 서전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다. 누가 속해 있는지는 창조리조차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이 서전이 조정과 백성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고하게 알고 있었다. 서전은 독자적으로 형부를 만들어 역모가 의심되는 신하는 대서를 가리지 않고 잡아들여 고문했는데 누구든 이 서전의 형부에 끌려가면 끝이었다. 산부는 서전을 통해 조정에 누가 누구와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낱낱이 꿰고 있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나눈 대화라 하더라도 이튿날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산부에게 보고되었고 그것은 곧 무참한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산부는 을불이 신성의 동맹제에 나타난 이후 이 서전으로 하여금 을불이 행적을 쫓도록 엄명을 내렸고 서전은 온 나라를 헤집었다. 서전에서 올린 보고를 읽고 난 해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 그놈이 낭랑에서 출발해 숙신으로 향하고 있사옵니까? 보면 모르겠느냐? 과거 안국군 휘하에 있던 저가라는 놈이 그간 을부를 보호해왔다가 이제 무슨 여유인지는 몰라도 을부와 같이 숙신으로 향한다고 한다. 그 먼 길을 하지만 폐하,
이제 일불은 끝이옵니다. 바로 변경으로 미친듯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 무슨 대가를 치르든 반드시 을부를 잡아라. 기필코 을부를 잡아야 한다. 분부 받들겠나이다. 해추는 궁에서 나오자 즉각 직찰대원들을 대동하고 숙신으로 통하는 변경을 향해 달렸다.